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제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오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머니케어 뉴스가 얼마나 좋은 채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기본적으로 스윙거래와 롱숏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는 걸 목표로 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또 투자 성공률은 높게 이렇게 가져가는 쪽을 추구하는 채널이 바로 머니케어 뉴스의 가장 큰 또 특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올해 적중률 같은 경우는 대충 보면 1월부터 한 7월까지 통계치를 내보면 89%의 적중률을 하고요. 수익률 부분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거는 표현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같이 해보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머니케어 뉴스가 얼마나 또 좋은 또 투자 가이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 오랫동안 모니터링 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채널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꾸준히 시청을 하시다가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 걸 봐서는 제가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설이 길긴 했는데, 자, 오늘 시장 상황 이야기 드려보면, 오늘 정부, 여당 이쪽에서 찬물을 좀 끼얹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형편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샘플 하나 드려보면, 어차피 글로벌 텍스프리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시간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미용 성형 의료 부분에서 외국인이, 글쎄요, 면세 신청안을 갖다 폐지하겠다라고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세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왜 음성적인 거래를 늘려주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갖다 누락시키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면세를 안 해주면 카드 결제하지 않고 할인을 해주겠죠? 현장에서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름 현금으로다가 수익을 창출해내는 과정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굳이 나서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것들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게 누구의 세금을 더 추징을 하니 못하니 이 부분에 대해, 아니 외국인한테 세금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장님들께서는요, 기본으로 소득세율이 50%이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직원들도 고용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세금 제대로 내시게 하면 나라가 손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 와가지고 현금 쓰고 가면 누가 이득이에요? 그걸 세금을 갖다 어떻게 돼요? 덜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더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민주당에서 가끔 제가 보는 정책할 때 보면 정말 어이없는 때가 좀 있어요. 또 대주주제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이야기 드릴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저도 얘기해도 되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다가 이야기 드려보도록, 이 정도로다가 형편없으니까 시장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기대감보다는 어떻게 돼 실망감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실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겁게 우리가 투자할 포인트를 또 찾아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7월 20번째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린 시간대가 바로 11시 17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도 좀 있었고요. 이 시간 이후로 한 62,000원 요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던 것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대 아마 제가 또 체크를 좀 해드려서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당일치에서 가장 그래도 고점 부분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크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도움 주는 아주 머니케어 뉴스에 디테일한 서비스도 있다라는 것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뭐 아무리 뭐 올라내리락 하더라도 어제 고점보다 높은 고점까지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어제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글로벌 테스크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5,260원 정도 아마 그 이하로 매수하셨을 게 대부분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기준치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 저는 작년도에 그 프랑스 올림픽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렇게 하한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다시 리바운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다 확인했었고요. 일단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 뻔히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걸 법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거는 좀 말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에 와가지고 그 카드 결제하게 해주고 그러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환전도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양성화를 갖다 조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왜 음성화를 조정하고 그래? 그거 누가 봐도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정책을 갖다가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옳지 않다. 뭐 감세라고요? 웃기고 앉아있네. 병원장들이 소득세는 훨씬 더 커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외국인 관광객 이런 분들 무비자 이런 것도 아직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어느 정도 리바운딩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미용 성형에 대해서 전체 매출을 또 글로벌 텍스프리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나라고 봤는데 20% 정도 차지해요. 영업이익에 실제로 차지하는 부분이. 그러면 주가가 그래서 20% 하락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이익의 20%라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저 정도 주가가 아니라 많이 내려가야지 보통 보면 이제 한 6,000원 이 정도 레벨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 아래쪽에 저는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 한다? 예, 저는 비중 확대 진행하면서 평단 조절하고 시간을 주면 제가 볼 땐 10월달 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리바운딩 할 수 있는 내용 다 가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금방 알아주고 정책 뉴스가 조금만 더 바뀌는 성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주가는 급등할 수 있는 영향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국가가 나서서 음성적인 부분까지 조정해 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보이지 않게 자기들이 꼭 뭐 어떤 것들에서 뭐 청탁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걸 행위를 갖다 주장하게 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ISC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 잡아야 되는 건 뭐 여러 가지 어떤 건 컨센서스 부합하고 다 했던 건 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3분기 우리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가이드수 나오면 분기 최대 실적 기록할 전망 이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GPU하고 ASIC 관련된 향, 소켓 매출 이런 부분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관세 협상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든지 다시 뭡니까? 주가는요, 실적으로 다시 귀속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진투자증권, 각종 증권사 자료를 가지고 계속 가이던스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증권 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변했냐라고 생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분기하고 2분기 올라오는 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고점 찍고 눌리고 들어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자, 3쿼터에서 여러분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뭐하다? 이상한 건데 그 이상한 점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국 매크로가 터지는 경우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GPU하고 그 다음에 ASIC 매출이 갖다 줄어들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을 드리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 우리가 61,400원 지난번 여기서 한번 수익을 좀 냈고요. 일단 두 번째 트라이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좀 가고 있으면서 눌림이 좀 들어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61일표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어 들어오는 자리, 이 자리가 아마 위로 치고 가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용적인 자료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하방으로 갈 내용은 아니지 않겠어요? 뭐든지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지금 수렴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 정도 이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8월 둘째 주 정도까지 상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우리 애널들이나 또 펀드 매니저들이 또 휴가 가는 시즌이 더가 오면 이때는 좀 소강 상태로 갈 테니까 그 구간 안에서는 뭐 합니까? 좀 보고 있다가 좀 평단을 갖다가 조절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하이젠 RLM입니다. 하이젠 R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한 지가 꽤 오래됐고 사실 최근에 보면 테마가 돌지 않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이 사실은 조금 못지않아서 좀 언짢긴 한데 저도 언짢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i3에서 i4 등급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동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도 전기를 갖다 효율적으로 먹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등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그 퀄리피케이션을 맞춘 것들이 하이진 RLM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으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관세 협상하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로봇 테마가 돌지 않았는데, 테마가 도는 시점은 실적 시즌이 좀 끝나고 나고, 모든 매크로적인 악영향이 사라졌을 때 보통 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인내하고 가시다 보면 충분히 좋은 또 턴어라운드 부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마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겠죠. 실적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년도 흑자 전환 요 예상을 가지고 있어요. 몰든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적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저 한번 과거 이야기 드린 로보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뭐하다 지금 적자 상태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성장주가 거래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들이고 피지컬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계속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테마는 들어올 때 우리가 확 놓아줄 때 같이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내려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단 조절 여력을 계속 남겨두고 제가 급하게 덤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충분히 승부 낼 수 있는 것이다. 올라갈 때도 기분 좋게 또 20, 30% 쭉쭉 올라가 주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또 승부수를 던질 때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자래도 계속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 구간에서 좀 들어왔는데 요 아래쪽으로 조금 눌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언짢긴 하죠. 사실 이게 눌려 들어오면 좀 곤란한데 그러나 저는 이제 4월 매크로 이때까지 내려온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거의 다 와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승부수를 또 던져줄 때 충분히 승부수 던져주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로봇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이클이 도는 과정들이 있는데 하반기 쪽에 한 번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 좀 기다리시다가 매기가 들어올 때가 해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도 주체 이런 것들이 매수세가 잡힐 때 같이 평단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 인내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 말고도 뭐 RS 오토메이션, SBB 테크놀로지, 로보티즈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형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물이 터져 나올 내용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왜 이 아래쪽 들어가면 거의 없거든요. 올해 들어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 테마가 돌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결국은 이건 누가 해결을 하냐라고 생각하면 기관들이 해결할 거예요. 기관들이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8월 15일까지는 잘 안 오르겠지. 그 후로 휴가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하나 둘씩 또 다시 일을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제가 말씀드린 1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최근에 리포트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또 여러분들하고 언제쯤 공략해야 될지 또 체크해 드리는 것이 제가 가져야 될 미션이고요. 가이던스는 이미 조금씩 우상향해 나가는 건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도 있고요. AI가 영상을 갖다가 딥러닝 하는 과정 속에도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가지고 있는 건 영상을 갖다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잘하는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IP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220일 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양봉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죠? 예, 여기서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날은 바로 이 시점이다.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양봉 들어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처럼 보이시는 구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보통 보면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작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좀 세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테마성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은 요 근처 어디서 양봉이 뜨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일 라인 스타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해 가니까 비중 30% 개념으로 같이 접근 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찜땡, 제가 어제는 추가 상장 12만 주인가요?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고, 최근에 뭐,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이 상승할 파동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래쪽에서 양봉자 들어오는 자리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뭐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 60일 라인 올라가는 이 라인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내려오는 자리일까 아니면 좀 흘러 들어가서 기가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22,000원 선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22,600원 현재 주가일 거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21,500원 이 정도 수준일 거니까 그 수준에서 여러분 양봉 보시면서 매수 잡아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여기서 누가 매수해줘야 돼요? 예,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것들, 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미친놈하고 쭉 우리가 달려버렸기 때문에 굳이 그건 뭐 따라갈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택을 좀 바라보는 이유는 이제 소캠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11 서비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윈도우 10 서비스가 종료되고 윈도우 11 다 진행이 되고 하반기에는 보통 노트북도 새롭게 또 발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수요 증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을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관련된 FCC, SP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지금 이 회사에 대한 그 가이던스는 3분기에서 상당히 또 실적이 개선되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캠 이슈 돌 때마다 이렇게 주가 한 번씩 딱 미친놈처럼 올라가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다라는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언제든지 또 모멘텀이 들어오면 또 재미있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현재는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에 하방으로 갈 확률보다는 적어도 기간 조정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매수 포인트 들어오면 다시 또 브리핑방에서 여러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K를 보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어제 이제 양봉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온 건 확인했고요. 뭐 어제 장대 양봉 떴으니까 오늘 음봉 뜨는 건 당연할 거고 수렴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15,000원 이 정도에서 일단 편입을 좀 진행을 할 생각인데 이것도 물론 시그널 보고 할 겁니다. 뭐 방송만 보시는 분들 비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 방송 의견만 보고 진행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스프레온 가입하셔가지고 브리핑 받아가시면서 하시면 매수 타점 잡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15,000원 정도 라인에서 수급 체크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급하게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카지노든 뭐 글로벌 테스크프리든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여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유한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진출도 잘 진행되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건, 자, 1번이 이제 일본 진출이고요. 그다음 2번이 어디였습니까? 유럽이었고요. 올해 이제 남아있는 이슈가, 마지막으로 중국 이렇게 과제 실적이 이제 진행될 내용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로열티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 진출하는 거 허가가 나왔으면, 정상적인 뭐야 스케줄링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또 여기 120일 라인까지 팍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60일과 120일 라인 요 사이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 시그널 보면서 매수 준비 해 주셔야 된다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몇 번이고 사전에
매수하기 전에 브리핑을 많이 해드려야 여러분들께서도 시그널 체크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머니케어 뉴스는 투자 전 브리핑도 있고요. 투자 후에 또 애프터 관리도 많이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AS에 강한 머니케어 뉴스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과 브리핑을 통해서 같이 실전 투자를 갖다가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늘상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 될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면 또 다른 이야기들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3부엔 브리핑 시간이 또 따로 별도로 마감 브리핑이 정해져 있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